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인 이번에 연식 변경된 모닝 기본 등급이었던 깡통 트렌디에 이어서 트렌디에서 선택을 해야 됐던 몇 가지 필수 옵션을 기본화하면서 부가적인 이것저것을 기본화한 중간 등급 프레스티지에 대해서 어떤 구성이 추가되었고 실구매가는 얼마고 월 할부금은 얼마나 나올지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일단 기본 등급 트렌디의 실구매 값은 개소세 인하 적용 기준 1,400만원, 그리고 프레스티지는 이보다 대략 180만원 정도 비싸진 1,580만원인데 또 옵션 넣다 보면 결국에 최고 등급인 시그니처가 빵긋하고 있기 때문에 프레스티지는 절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과연 오늘은 180만원에 컴퓨터 한 대 값에 어떤 구성이 추가되었을지 한번 간략히 알아보죠. 첫 번째론 기존 이렇게 생겼던 이런 연탄 모양의 휠에다가 플라스틱 커버만 들어가던 14인치 스틸 휠에서 사이즈는 똑같은데 알로이 휠로 변경, 거기에 사이드미러에 LED 추가, 차량 전 후면 범퍼에 블랙 하이그로시, 그리고 윈도우 하단에 크롬 몰딩. 요거는 아반떼도 최고 등급에 가야지, 거의 한 2000 후반대 차량에 가야지 들어간 건데 모닝은 중간 등급부터, 그리고 기본 등급에선 먼지 폴폴 직물 시트가 기본이었는데 프레스티지부터 인조가죽 시트로 바뀌면서 블랙 혹은 브라운 시트를 선택할 수 있다. 별도의 추가금은 없고요. 저의 중고차 영상도 함께 보시는 분들은 정말 잘 아시겠지만 브라운을 선택했을 때 중고가에서 몇십만 원이라도 더 챙길 수 있다. 거기에 어두운 브라운이라 때가 그렇게 잘 타는 편도 아니고, 그리고 운전석 선바이저에 거울 추가, 도어 암레스트 가니쉬에 블랙 하이그로시 한 스푼, 마찬가지로 도어 암레스트에 인조가죽 감싸기, 여기가 완전 생 플라스틱이냐 요런 거라도 돼 있냐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거기에 푼 레스트, 트렁크에 짐을 가려주는 러기지 커버링 쉘프, 그리고 일렬 열선 시트, 운전석에 한국인들에게는 브레이크 페달보다 더 중요한 통풍 시트, 암레스트가 이제는 앞뒤로, 요것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체감이 큰 부분이고요. 그리고 운전석 시트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 이게 무슨 소리야 했다면 기본 등급에선 추가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1열에 안전벨트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 동승석 시트백에도 포켓, 원격 시동 포함 버튼 시동 스마트키, 뚱뚱하게 룸미러에 들어가는 하이패스, 요즘에는 오버헤드 콘솔로 올리는데 모닝, 캐스퍼 이런 친구들은 아직 뚱뚱한 룸미러를 쓰고 있다. 그리고 기존 동글뱅이 수동 에어컨에서 풀 오토 에어컨으로, 마지막으로 2열에 C타입 충전 단자. 다만 차의 2열이 굉장히 좁다 보니까 요거 요렇게 꼽아 놓으시면 사람들 타고 내릴 때 요 단자 발로 차버리기 때문에 그냥 고장이 나버린다. 항상 뽑아두던가 쓰지 말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등급 트렌디에서 추가 옵션 구성으로도 선택할 수 없고 오로지 프레스티지 등급에 와야지만 추가되는 구성은 범퍼에 하이그로시 장식, 크롬 몰딩, 브라운 인테리어, 운전석 선바이저의 거울, 도어 암레스트에 블랙 하이그로시와 인조 가죽, 푼 레스트, 러기지 커버링 쉘프, 운전석의 통풍 시트, 슬라이딩 암레스트, 2열 충전 단자, 요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 구성들은 기본 등급에서 추가 옵션 구성으로 선택할 수 있었지만 뭉탱이로다가 다 선택할 거면 어쩌면 중간 등급에 오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어차피 되팔 때 중간 등급, 기본 등급 값 차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절반 이상 보존되기 때문에 계산기를 다 두드려보면 결국에 상위 등급인 시그니처로 수렴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아무튼 중간 등급에선 요 정도의 구성이 추가된다. 이 친구의 차값은 개소세 인하 적용 기준 1,575만원, 여기에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을 다 더하면 1,580만원 정도의 실구매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차라서 부대 비용 4만원 정도만 추가된다. 추가 옵션을 바로 한번 알아보자면 첫 번째는 70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패키지로, 기존에 내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가장 기본 등급인 트렌디에서도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를 쓸 수 있었던 폰 프로젝션 기능은 있었어. 후방 카메라도 있었어. 다만 이 내비게이션 패키지를 선택하면 스마트폰으로 차량 조작도 가능하고 자동차 보험료도 15% 정도 절감 가능한 기아 커넥트도 추가되고, 차량 내에서 주차장, 주유소 결제할 수 있는 인카 페이먼트 기능도 추가되고, 스피커도 4개에서 6개로 2개 늘어나고, 눈부심 방지, 전자식 룸미러, 무선 업데이트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는 보험료 할인 건수가 커, 400초년생 첫 차야,
하시는 분들은 보험료 할인만 받아도 옵션 값을 뽑기도 하고 중고차로서 잔존 가치도 절반 정도 녹으니까 거기에 최고 등급인 시그니처에서도 동일하게 선택해야 하는 추가 옵션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15만원 상당의 컨비니언스로 가죽 변속기 노브, 열선 가죽 핸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 선택 안 하면 그냥 플라스틱 깡통 우레탄 핸들이 들어간다. 15만원에 요거를 선택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선택해야지 돈을 버는 옵션이다. 이거 선택 안 하면 나중에 중고가에서 30-40만원 그냥 까지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차값을 낮추는 방법이다. 15만원에 이 정도? 나중에 필요해서 이거를 시공을 하려 보면 요거 이 값의 3배는 줘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다음은 85만원 상당의 스타일로 윗등급 시그니처에서도 동일하게 선택해도 되고요. LED 테일램프, LED 포지셔닝 램프, LED 주간주행 등 레인은 없는 LED 헤드램프, 반사판 타입, 그리고 전면부에 LED 방향지시 등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그냥 디자인 옵션이니까 취향에 맞춰. 그 다음 65만원 상당의 16인치 휠 타이어 패키지는 사이즈가 커지면서 후륜에 디스크 브레이크 추가, 기존 드럼 방식에서 디스크로 거기에 오토홀드 포함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는데 내가 시내 주행이 극단적으로 많아 하시는 분들은 오토홀드 정말 브레이크를 한 번만 빡 밟으면 정차를 도와주기 때문에 발목아지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을 준다. 다만 윗등급부터는 기본 옵션 구성이고 중간 등급에서 꼭 선택해야 돼 요러기에는 살짝 아쉬운데 여기서 기아의 엄청난 옵션질 50만원 상당의 안전 편의 드라이브 와이즈를 방금 그 16인치 휠을 선택해야만 적용할 수 있고요. 일단 정차 및 재출발도 도와주는 내가 설정한 속도로 가다 서다 하는 레인은 없는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고 주행할 때 후측방의 차량을 경고만 하지만 출차할 땐 사고 위험 시 제동까지 그리고 후진할 때 좌우에서 차량이 접근 시 경고 후 제동까지 그리고 기존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까지만 인지하던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이제는 교차로 대항차와 정면 대항차까지 인지하고 차량이 접근 시 내리지 말라고 경고까지만 해주는 안전하차 경고. 또한 내비게이션 패키지를 함께 선택했다면 고속도로 곡선 구간, 카메라 단속 구간에서 알아서 감속을 도와주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와 차로 중앙을 조금 더 잘 지키면서 달리게 해주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도 활성화된다. 다만 이는 윗등급 시그니처부터는 기본이기 때문에 나는 드라이브 와이즈를 선택하기 위해서 휠 옵션 요거 둘 다 선택해서 차값을 한 100 얼마 올릴 거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음 영상인 시그니처를 참고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옵션 뚱뚱한 중간 등급은 정말 값어치가 많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내가 시그니처 등급을 한 1780만원에 샀어. 그런데 중간 등급 프레스티지에서 추가 옵션 구성 이렇게 넣어서 한 1709만원에 샀어. 이러면 내가 차값을 많이 아꼈네 개꿀 개이득 이게 아니라 70만원 값 차이 나잖아요 지금. 그런데 중고가도 향후 5년 이상 이 가격 차이 그대로 벌어지기 때문에 또 시그니처에서만 들어가는 몇몇 옵션이 있기 때문에 프레스티지에서 옵션 뚱뚱하게 넣을 바에 드라이브 와이즈까지 꼭 선택해야 된다면 그냥 등급을 올리는 게 맞는 것 같다. 만약에 휠 옵션 선택 안 해도 되고 드라이브 와이즈 내비게이션만 담백하게 된다 요러면 뭐 취향에 따라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겠지만 망할 휠 옵션을 무조건 데려가야 돼 요러면 중간 등급에서 드라이브 와이즈는 빠빠이다. 무조건 시그니처가 맞다. 무조건이 어딨어 한다면 그냥 2차 저차 견적 다 내고 분석하는 제 입장으론 뚱뚱한 프레스티지 도시락 싸들고 가서 말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최종 차값을 알아보자면 프레스티지의 개소세 인하 적용 기준 기본 차값은 1575만원 여기에 경차라서 부대 비용 4만원 정도만 더하면 실구매가는 1580만원 정도가 나오고 여기에 컨비니언스 마지노선으로 내비게이션 두 가지 선택한다면 1664만원 요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스마트 패키지는 LED 번호판, 실내 등 뭐 이런 게 들어가는데 무선 충전 15W로 생각보다 많이 느리기 때문에 LED를 사다가 내가 직접 바꿀 수 없는데 하얗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뭐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할부금을 간략히 알아보자면 부대 비용 4만원을 제외한 1660만원을 전액 할부 시 4% 금리 기준 24개월에 약 72만원, 36개월에 49만원, 60개월에 30만원, 선납금을 500만원 납부한다면 60개월에 22만원, 36개월에
34만원, 선납금을 800만원 납부한다면 36개월에 25만원, 60개월에 16만원, 24개월에 37만원 요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